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무혐의 처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검찰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된 혐의가 없다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이례적으로 4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때 검찰의 결정이 틀렸다는 건지 이런 식이면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의 처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 이 배경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틀렸다는 거죠. 예. 수사 결과가 그랬다는 겁니다. 검찰이 언제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를 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합니까?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섞어서 했습니다. 강제 수사했다고. 바로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진 않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무혐의 주면서도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주식의 문외한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을 리 없다라는 부분이 한 축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받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결문을 보면 전혀 다른 사실관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1, 2, 3심 김건희라는 이름 3글자가 124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여러 계좌 중에 6개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시세 조정에 활용된 계좌였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주포와 민모 씨라는 사람이 이 문자로 던질 테니까 받아라.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을 한 정황이 있어요.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리 없다라고 사실상의 무혐의 조치를 했습니다. 예. 서울고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한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항고를 받아들이면 원래 이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까야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친윤 넘어서 찐윤 검사다.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서울고검이 보더라도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사실상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조직의 어떤 건강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뭐 장 변호사님께서 그 7초 말씀하셨던 게 그 김건희 여사가 매도하라라는 메시지 이후에 7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 부분인데 지금 김혜림 변호사님 이 부분이 뭐 이번 수사의 뭐 핵심이 될지도 싶고 또 시점과 배경에 있어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그 7초에도 네. 사실관계가 나오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알고 했는지 아닌지까지는 판단되진 않았죠. 왜 뭐 당사자의 재판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서울고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련자들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밝히고 있고. 네, 뭐 지금 사실 중앙지검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어떤 뭐 비위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네. 이게 그 심급제도의 그냥 원칙입니다. 1심에서 뭐 잘못하면 2심, 3심에서 법원도 뭐 이제 교정 판결이 뭐 바로 잡아지듯이 재기 수사 역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고 재항고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그 주어진 형사 절차 내에서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뭐 지금 선거가 대선이 뭐 끝나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 수사가 여태까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기 수사를 하면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설득력이 있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좀 커지는 중인데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전성배 씨의 처남 김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건진법사와 그의 처남 뭐 찰리로 불리는 김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를 청탁하고 이 행정관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 정황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건진법사의 딸, 전성배 씨의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포착이 됐다는 건데 이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그냥 전성배 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코바나 콘텐츠 그 고문 명함을 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헌 국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대단히 여러 차례 전화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죠. 검찰 진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라고 진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자 내역은요, 검찰이 포렌식을 한 겁니다. 이른바 법사폰을. 네. 거기에 딸과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으로 이 대통령실에 찰리가 들어갔다는 거. 찰리는 본인의 처남입니다. 네네. 그리고 찰리 몫으로 신모 행정관이 들어갔으니까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대화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을 뒷배로 하고 지방선거 때 그리고 시장선거 때 계속 수억 원대 돈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통일교 2인자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 주려 했다라는 정황도 그 법사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누굴 믿고 한 겁니까? 지금 이런 걸 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명태균 씨, 건진법사 서로는 또 서로를 견제하면서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죠. 거기에 또 건진법사는 집에서 1억 6,500만 원의 관본건이 정확하게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보내는 게 스티커도 떼지 않고 발견이 됐습니다. 예. 본인의 부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데도 6억이 넘는 뭉칫돈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국면 때. 이거 누구의 비호 아래 그럴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수사해야 될 겁니다. 예, 김연아 변호사님 지금 대화가 이랬습니다. 아빠 전성배 씨를 부르는 거죠.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무엇에 대한?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직접 하면 된다. 찰리, 천안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 무슨 말로 해석이 되십니까? 저 찰리 몫이라는 예. 것이 문제죠. 사실 이것은 어떤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다. 어떤 주고받는 관계라서 그 찰리 몫으로 어떤 그 인사권을 어떤 한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무슨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뭐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단어가 맞고, 네네.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또 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찰리 몫으로 들어갔다는 그 행정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 뭐 관본권, 뭐 목걸이 모든 것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사실 뭐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아마 이런 비선과의 관련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사실은 그 이전에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또 아마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실체적인 뭐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검찰은요, 건진법사 아내의 계좌로 6억이 넘는 현금이 입금된 부분도 지금 추적 중이라는데 이게 지금 2018년에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 여기에 지금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뭉칫돈이 예. 들어간 거는 아마 검찰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 시점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네. 그중에 수면 위로 드러난 거는 영천시장 선거 때 1억 원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돈을 받는 과정 중에 축구 선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기도비 명목만 이렇게 수억 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청탁하고 굉장히 권력에 가깝다는 걸 누구나 알게끔 대통령의 어깨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일반 사인 중에. 네. 그런 부분을 본인의 어떤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의 뭉칫돈의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수사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김연아 대변님의 의견도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뭐 밝혀져야 될 진실이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이것이 어떤 피의 사실이 뭐 무작정
그 무분별하게 공표된다거나 또 그냥 의혹 제기만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떤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이용되는 것만은 막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혜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